안녕하세요. 전 시간 또 이어서 그 접속사, 등위 접속사 중에 이제 벗에 대해서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종속 접속사 하나씩 정리하기로 하고요. 등위 접속사 중에 지금 벗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 벗은 그 품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단어인데, 우리 이제 전 시간에 했던 거를 또 활용해서 정리를 할 테니까, 이제 지금까지 만약에 몰랐던 게 있으면 이렇게 꼭 하나씩 확인을 하세요. 벗이라는 단어는 전치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 전 시간에 애프터나 비포나 since 하고 지금 똑같은 성격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단어들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것이 접속사로 쓰일 때 다시 또 나뉘어요. 등위 접속사로도 쓰이고 종속 접속사로도 쓰여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벗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등위 접속사 그러나예요. 등위 접속사로 쓰여서 그러나란 뜻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란 뜻일 때도 여기도 확인해 봐요. 등위 접속사니까 and나 or처럼 반드시 대등한 걸 연결을 시키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뜻이 그러나기 때문에 그 앞과 뒤에 반대말이 와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역접 관계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활용을 좀 잘 해보면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등위 접속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알고 있다고 하고, 그럼 이제 이걸 빼고 나면 아까 after, since처럼 전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접속사 중에 종속 접속사까지 되잖아요. 이제 이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빼버리기로 하고, 그런데 종속 접속사에서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제 이건 책에는 하나만 적어놨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종속 접속사 할 때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부사절 접속사, 또 하나는 형용사절 접속사. 그래서 상당히 복잡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것도 여러 가지 품사의 뜻을 가진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걸 활용하면 충분히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자, 거기서부터요. 만약에 벗이 전사다 그러면 반드시 뒤에는 명사나 대명사가 와야 돼요. 그리고 부사라면 뒤에는 와야 될 게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는 빼기로 하고요. 종속 접속사면 이제 다시 부사절 접속사냐 형용사절 접속사냐를 따져줘야 되는데, 요 따지기 전에 일단 접속사라는 걸 다른 전치사하고 부사하고 구별을 할 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종속 접속사라면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온다. 이렇게.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구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나오면 전치사, 아무것도 안 나오고 또 부사는 생략을 해버려도 문장은 성립이 되니까 그렇다면 부사, 뒤를 봤더니 주어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종속 접속사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일단 여기를 끝내기로 해요. 자, 뭘 끝낸다는 얘기냐면 벗이 전사로 쓰였다는 게 확인이 됐죠. 그러면 벗이 전사일 때 뜻이 뭐냐? 이렇게 넘어가야지. 그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뭐뭇을 제외하고.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전치사할 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치사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배우는 거예요. 벗이 전치사할 때는 뜻이 이거다. 그러면서 뭐뭐를 제외하고란 뜻일 때의 동의어 요것도 같이 외우세요. except와 save. save는 동사로도 쓰이는데 전치사로도 쓰여요. 그때는 뭐뭐를 제외하고 이렇게 이제 단어를 추가해서 외우고, 그 다음에 벗이 부사로 쓰였다 그러면 뜻이 이거예요. 단지, 다만. 그래서 only랑 동의어예요. 부사 only. 그러면 이제 전치사냐 부사냐 접속사냐를 구분을 한 다음에 각 품사에 따라서 이제 뜻을 하나씩 확인을 했어요.
자, 이제는 여기에만 집중해요. 이제 전사도 아니고 부사도 아니고 그러나란 뜻의 등위접속사도 만약에 아니면 이제 종속접속사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러면 이제 부사절 접속사인지 형용사절 접속사인지는 어떻게 구별하냐? 형용사절 접속사의 벗이 바로 관계대명사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아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관계대명사는 우리 지금 진도상으로는 안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가고 나면 그때 이제 벗에 대해서 잠깐 또 배울 거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이런 구별이 더 쉬워져요. 자, 그러면 부사절일 때의 벗과 형용사절일 때 벗의 차이 구별하는 방법이요. 뒤에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야 돼요. 만약에 벗이 부사절 접속사라면 뒤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이 와야 되고, 또 앞에도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이 이렇게 반드시 와야 돼요. 이런 게 부사절 접속사의 특징이에요. 부사절 접속사 뒤는 완전한 문장, 그리고 이게 부사절이라면 앞에도 완전한 문장,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등위접속사 벗과 자리가 비슷한 것처럼 이제 보이겠죠? 그런데 등위접속사하고는 구별이 확실하게 돼요. 만약에 이게 부사절 접속사였다면 뭐 한다, 그러나 뭐 한다, 이게 말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라면 그러나를 집어넣었을 때는 말이 안 될 거고요. 그럼 이제 부사절의 특징은 끝났죠. 이때 벗은 뜻이 이거예요. that, not의 뜻이에요. 그래서 부정의 뜻이기 때문에 자주 쓰이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문으로 쓰일 때도 있으니까 벗이 이런 뜻일 때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고, 여기서 벗은 부사절 벗이에요. 자, 근데 일단 이렇게 특징만 알아두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문장에서 나오게 되면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지, 그냥 여기서 너무 또 집중해서 가면 또 어렵게 느껴지니까 그냥 요 선에서 끝내요. 자, 그 다음 만약에 벗이 종속접속사 중에 형용사절 접속사다, 그러면 그때 벗이 바로 관계대명사거든요. 근데 관계대명사를 안 배운 학생들은 이제 지금 설명이 조금 어렵겠지만 배운 학생들은 일단 접근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배운 학생들은 나중에 관계대명사 수업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세요. 벗이 관계대명사라면 뒤는 불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벗이 부사절 접속사라면 뒤는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 접속사끼리만 비교를 하자면 벗 뒤가 주어나 목적어 같은 게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냐, 완전한 문장이 오냐에 따라서 부사절 접속사인지 형용사절 접속사인지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특징이 나와요. 차이점. 자, 또 하나, 관계대명사라면 반드시 앞에는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차이점이 또 하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관계대명사도 배우고 부사절에 대해서도 배우고 나면 차이점이 이렇게 확실하게 두 가지가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구별이 가능한 거예요. 자, 계속요. 벗이 이끄는 절이 관계대명사가 이제 벗이 관계대명사라면 벗이 이끄는 절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형용사절 이렇게 부르는 거고. 자, 근데 그러면 이 정도만 가지고 일단 부사절이냐 형용사절이냐 구분은 되는데, 이제 벗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대신 나중에 추가로 들어야 돼요. 관계대명사 벗은 어쩔 때 쓰냐면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부르거든요. 그 선행사에 부정어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노우 같은 부정어, 선행사에 부정어가 있을 때 관계대명사 벗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렵더라도 일단 한번 들어놓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때 벗은 뜻이 부정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의 뜻을 가진 단어는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벗도 꼭 공부를 하기는 해야 돼요. 이때 벗도 영어로 바꿨으면 that, not의 뜻이에요.
이렇게 부정의 뜻이에요. 부정의 뜻. 근데 이제 조금 또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아까 위에 있는 부사절 접속사 벗도 됐낫, 형용사절 접속사 벗도 됐낫이라고 그랬죠? 이때 여기 that과 여기 that이 성격이 달라요. 여기 that은 부사절 접속사 that이고요. 근데 이건 사실 예전에도 배웠지만 다시 한번 또 배울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that 있죠? 관계대명사 벗은 that, not의 뜻이라고. 여기 있는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이에요. 원래 관계대명사는 뜻이 없어요. 근데 벗은 not의 뜻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에다가 not을 붙인 게 벗의 역할을, 벗의 의미를 갖는 거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부사절의 벗과 형용사절의 벗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근데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세요. 이렇게 품사가 나뉘고 접속사 할 때는 다시 이렇게 나뉘고 종속 접속사 할 때는 다시 이렇게 나뉘면서 이렇게 접근이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확실하게 그 차이점들을 구별해낼 수가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가고요. 일단 지금 이거 여기까지는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이 부분은 추가로 들으면 돼요. 추가로. 나중에. 형용사절일 때 그냥 마무리를 할 테니까 보세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벗이 들어있는 문장은 선행사의 부정어가 반드시 있을 거고요. 벗에는 부정의 뜻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벗이 들어있는 문장은 무조건 결론이 이래요. 무조건 부정이 2번 돼요. 무조건 이중부정이에요. 근데 이런 건 우리말에도 있는데 부정을 굳이 2번 부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 이중부정하는 이유는 결론은 강한 긍정의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론만 먼저 잠깐 배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관련된 사항이 나오면 그때 추가를 하기로. 자, 여기까지가 벗의 특징. 그게 지금 147페이지에 거기 3번, 아래쪽 3번에 벗에 대해 설명이 쭉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넘기면 148페이지에 이제 예문들에 보면 관련 사항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자, 이제는 종속 접속사로 넘어가요. 종속 접속사 중에서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일 쉬운 거부터 해요. 먼저 종속 접속사 중에 순서를 좀 다르게 해서 부사절 접속사부터 해요. 부사절 접속사. 제일 쉬운 걸 지금 먼저 하는 거예요. 부사절 접속사는 특징이 딱 2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 근데 이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부사절 접속사가 이렇게 나오면 부사절 접속사는 당연히 넓게 말하면 또 종속 접속사니까 당연히 문장, 그러니까 절과 절을 연결할 거 아니에요? 절과 절을 연결하려고 종속 접속사를 쓰는 거니까 이때 이제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요. 부사절 접속사 뒤는 반드시 완전한 문장. 그러면 이제 부사절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여기까지였다고 해요. 그러면 뒤에 또 절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완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사절은 요게 이제 묶어서 이렇게 종속절 중에 부사절이라고 해요. 그럼 이건 부사기 때문에 없애버려도 문장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절 여기도 완전해야 되고 여기도 완전해야 되고. 자, 또 한 가지 이건 말로 할 테니까 보세요. 이게 부사절이고 종속절 중에 부사절이고 이게 이제 주절이 되잖아요. 부사절은 주절의 앞에 와도 되고 주절 뒤에 와도 되고 이 부사절이 그대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절의 사이에 어딘가 사이에 껴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껴들어가는 거를 또 삽입절이라고 하는데 그 명칭은 신경 쓸 필요 없고, 근데 부사절은 어디 있든 간에 이렇게 묶어낼 수만 있으면 돼요. 묶어낼 수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문장 분석할 때 수식어구 제외하듯이 부사절은 앞에 있건 중간에 있건 끝에 있건 묶어내기만 하고
부사절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주절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부사절 먼저 해석하고 주절 해석하고. 예를 들어서 그는 부자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살 수 있다. 이렇게. 또는 예를 들어 내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난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부사절을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주절을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부사절은 항상 그 맨 앞에 시작이 부사절의 시작은 무조건 부사절 접속사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각각의 자리에 쓰인 이 부사절 접속사의 단어의 뜻만 외워버리면 그걸로 공부 끝나는 거예요. 자, 요게 부사절의 특징 하나. 그리고 부사절은 문장에 여러 개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부사절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명사절, 형용사절 차근차근 하기로 하고. 부사절의 특징 하나 더. 부사절 접속사가 이제 편의상 앞에 있다고 해요. 어디 있어도 상관없는데 부사절 접속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고 주절의 주어 동사 이렇게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요게 이제 우리 위에서 말했던 기본 틀이에요. 자,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조건을 잘 보세요.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고 주절의 주어와 동일. 똑같고 부사절에 요 동사 있죠? 요 자리에 이렇게 비동사가 만약에 있으면 비동사 뒤에 뭐가 나오든 상관없이 이 주어 플러스 비동사, 이 부사절이요. 주절 말고 이 부사절 속에 있던 주어 플러스 비동사를 같이 생략할 수 있어요. 혼자는 생략 못하고 주어와 비동사를 같이 생략이 가능해요. 자, 여기까지가 부사절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방금 이것의 예만 듣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기로 해요. 자, 예를 들어서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요게 부사절 접속사. I was happy, 난 행복했었다. 이런 게 부사절, 이게 주절. 이렇게. 또 though he is poor, 비록 그는 가난하지만, 이런 게 양보의 부사절 접속사.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he is happy, 그는 행복해한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다 맞지만 방금 한 거 when 다음에 여기 I가 주절의 주어랑 같죠? 그 다음에 여기 was라고 비동사 있죠?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when young, I was happy. 그리고 이 when young이라는 표현도 주절의 앞에 올 수도 있지만 주절 사이에 껴들어갈 수도 있고요. 주절의 뒤쪽에 올 수도 있고. 자, 끝으로 이것도 다시 한번. 요거 부사절 접속사죠? 바로 뒤에 he is, 여기 he가 주절의 주어랑 같죠? 그리고 is 나왔죠?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고. 그러면 though poor,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는 행복하다. 이렇게. 부사절의 특징은 지금 이것 하나와 원칙적인 것 하나.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특징 딱 하나가 바로 요거. 그래서 이 특징만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when이라든가 dow라든가 if라든가 because라든가 이런 부사절에 해당되는 단어들의 뜻만 외워버리면 간단히 공부는 끝나요. 그러면 책을 보면 어디를 보냐면 151페이지 150페이지 보세요. 거기 3번의 부사절 접속사, 1번 시간일 때 거기 이제 접속사 쫙 써주고 그 다음에 뜻도 쫙 적혀 있죠. 요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단어 암기하듯이 암기하면 돼요. 2번 이유의 접속사, 뭐뭐 때문에. 그래서 또 밑에 있죠. 그리고 수고 같은 것도 하나 있죠. 그거 이제 반복해서 보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뜻을 먼저 외워놓은 다음에
밑에 있는 예문에서 이제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면 이런 게 바로 독해 연습하는 거예요. 자, 다음 151페이지 맨 위에 3번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다가 가정법이라고 써놓으세요. 가정법의 if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가정법에서 as if, as though도 배웠잖아요. 마치 뭐뭐처럼. 그리고 이제 그 밑에 in case that 옆에 뜻 외우고 그 밑에 unless도 전 시간에 배웠죠. 다음에 4번 양보. 이 양보가 뜻이 역접의 뜻에 가까운 거예요. 등위 접속사일 때는 역접이라고 하고 종속 접속사상에서는 뜻 구별을 그냥 양보라고 구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랫줄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아까 우리 전사편에서 표에서도 나왔었어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리고 whether, 뭐뭐이든 아니든 간에. while, 뭐뭐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밑에 양보 구문이라고 그래서 밑에 세 개지를 써놨는데 요게 이제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별표를 쳐놓으세요. 양보 구문이라고 해서 이것도 양보의 부사절인데 형태가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이건 관계사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게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자, 그리고 넘겨보세요. 넘기면 152페이지 맨 위에 5번 목적. that 여기 that이 부사절 접속사예요. that may 이러면 목적의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하여. 요때 that은 so that, in order that 이라고 써도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so랑 in order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것의 반대말이 바로 아랫줄. 거기 세 번째 줄을 보면 so that may not이라고 나왔죠. 맨 앞에 so는 괄호 쳐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in order 대신 in order를 대신해서 써도 되고 그러면 위에 것에다가 not만 붙인 거잖아요.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 위에 동의어 보면 lest should 옆에 for fear that should 옆에 for fear of ing 이게 앞에서도 몇 번씩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5번은 어차피 이제 목적의 부사절이에요. 대표적인 접속사는 that이에요. that may not. 근데 6번 결과의 부사절. 이것도 that절이거든요. 근데 결과의 부사절일 때는 앞에서 뒤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해석이. 5번의 목적의 부사절일 때는 만약에 that이 이끄는 절이 부사절은 부사절인데 목적의 부사절이었다.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해석이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 that이 이끄는 절이 만약에 결과의 부사절이다. 근데 결과의 부사절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 바로 앞에 벌써 몇 번씩 배웠어요. that 바로 앞에 so라든가 such 같은 게 있으면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 어순의 차이가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보고 하고요. 관사에서도 했으니까. 앞에 so나 such가 나오고 그 다음에 that이 나오면 결과의 부사절이거든요. 이때는 해석을 아까 목적일 때는 뒤에서 앞으로 넘어가라고 그랬죠. 결과일 때는 앞에서 뒤로 쭉 내려가요. 그리고 별 뜻도 없어요.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이런 걸 결과의 부사절. 그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넘어가는 건 목적의 부사절. 어쨌거나 that이라는 접속사도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는데 대표적인 게 목적과 결과의 부사절일 때의 that이에요. 자, 그리고 7번 장소의 접속사도 있고 where, wherever 이렇게 해서 그 조금 전에 바로 앞 페이지에서 양보의 부사절에서는 약간 어려운 표현도 있어서 추가로 배울 게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어려운 게 꼭 굳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대신 알아두면 편하니까 설명은 나중에 하겠지만 바로 이제 이런 것들만 좀 알아두면 나머지는 부사절의 특징이 이렇게 딱 두 가지에다가 부사절의 단어의 접속사의 단어의 뜻만 계속 반복해서 외우면 그러면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부사절은 간단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외워야 될 것이 좀 있는 것 뿐이지 형태적으로라든가 내용상으로 복잡한 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독해를 하고 해석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수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거든요. 그 중에 이제 잘 안 외워지는 것만 또 추가해서 외우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 되고 이제 문제는
명사절과 형용사절인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디를 할 거냐면 앞쪽에 지금 안 한 게 있지만 153페이지를 보면 구분을 해놨어요. 관계사와 의문사라고 나오잖아요. 그 관계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의 핵심이에요. 이 관계사가 바로 형용사절 접속사니까 형용사절 접속사를 먼저 배운 다음에 명사절 접속사는 우리가 반 정도는 배워놨으니까 나머지 반을 추가하면서 이제 공부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접속사 부분이 끝이 나고 나면 관련된 연습 문제가 또 있으니까 그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서 먼저 예문 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더 확인을 하고 이렇게 자 해서 다음 시간에는 형용사절 접속사 다시 말해서 관계사를 배울 거예요. 관계사 153페이지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해요. 수고했어요.